저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심장 스페로이드와 midbrain 오가노이드를 비침습적으로 기능적 평가하기 위한 고신축성 3D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입니다. 해당 논문은 어드밴스드 매터리얼스에 게재되었으며 임팩트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가노이드와 ME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로부터 분화하여 만든 일종의 인공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의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 특성을 모방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질병 모델링 하는 연구나 아니면 고속 약물 스크리닝과 평가 같은 연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노이드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MEA라는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인데요. 이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는 비침습적으로 세포와 접촉을 하여 고해상도로 어떤 전기 생리학적인 활동들을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D MEA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2D M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경질 기판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3D 구형 오가노이드와 좀 접촉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촉성이 떨어지다 보면 오가노이드의 전기생리학적인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좀 유연한 소재로 MEA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의 단점들이 또 뭐였냐면, 이제 MEA가 어떤 특정한 오가노이드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가노이드의 크기가 변경될 경우에 이제 거기에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재가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오가노이드와 접촉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SNR을 낮추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축성이 있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개발하였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게 오가노이드에 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SMEA를 부착한 그림입니다. 이 SMEA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축성이 있는 설펜틴 패턴의 기판. 여기서 설펜틴 패턴이란 뱀의 형상을 한 그런 패턴을 의미합니다. 오가노이드에 보시면 전극 사이사이에 뱀처럼 구불구불한 패턴이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패턴들이 이 기판을 좀 신축성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으로는 오가노이드와 더 접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튀어나온 마이크로 일렉트로드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레이어들이 이제 이 SME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고, 자세한 건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는 그림이 실제 만들어진 MEA의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사진이 이제 패키징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은 패키징된 MEA에 오가노이드를 올린 모습이고, 여기서 또 우측 사진은 오가노이드를 좀 더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은 해당 MEA를 이제 바닥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이미지들은 약간 세포핵을 형광 마커로 염색하고 3D 이미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SMEA를 디자인하기에 앞서 이제 최적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극의 크기나 아니면 그런 늘어나는 부분이 약간 반지름이나 저렇게 굽어지는, 뱀처럼 굽어지는 저 구조물의 수, 그리고 캔틸리버라고 하는 저 구조의 길이와 너비 같은 경우를 다양한 변수로 지정을 해두고,
이제 FE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하였습니다. 최종적인 디자인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그림과 같고요. 총 4개의 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전극이 유연하고 설펜틴 패턴을 가지는 그런 구조에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캔틸리버라고 하는데요. 캔틸리버는 이제 한쪽 면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합이 되어 있고 반대쪽 면은 접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길이와 폭도 최적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스펙을 가지고 오가노이드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정말로 이 MEA가 오가노이드를 잘 감쌀 수 있는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FE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림상에 보시면 여기는 오가노이드의 반지름이 500 마이크로미터일 때, 그리고 1000 마이크로미터일 때, 1500 마이크로미터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고요. 이 영상은 실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뱀 모양의 이 길쭉한 구조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오가노이드를 완전히 감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가노이드의 크기가 달라짐에도 이 같은 전극 어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논문에서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기판 위에 FMMA 세크리피셜 레이어를 스핀 코팅하고 베이크 해줍니다. 그리고 PI를 스핀 코팅하고 굳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PR을 패터닝하고 티타늄과 금으로 전극을 데포지션 해줍니다. 여기서도 리프트 오프 공정을 통해서 전극을 형성하였습니다. 인슐레이션 레이어로는 PI를 스핀 코팅하여 이용하였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굳히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판 자체를 에칭하기 위해서 구리를 하드 마스크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오트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서 이 PI를 에칭하고 이런 모양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과정으로 또 구리를 하드 마스크로 이용해서 이제 전극 부분도 오프닝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튀어나와 있는 패도 PSS 전극을 생성해 주었는데요. 이제 황산 안에서 이 전극을 황산에 담그고 CV를 수행하여서 이 전극을 활성화시켜 주었습니다. 전극을 활성화시켜 주면 그 전극 표면의 이물질이 제거되고 좀 표면이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패도 PSS를 일렉트로 데포지션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세톤에 담궈서 PMMA 세크리피셜 레이어를 녹여주었고요. PVA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소자를 이제 수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FPC 커넥터에 연결하고 이제 PBS에 담궈서 그 PVA 테이프도 마저 녹여주었습니다. 우측은 패돛으로 데포지션 하기 전후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1번 그림들을 보시면 이게 일렉트로 데포지션 하기 전의 전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패돛으로 데포지션 한 이후의 전극인데 보시면
이제 표면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이제 표면적이 증가하였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는 1kHz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한 값이고요. 데포지션 타임을 100초에서 500초까지 증가시켜주면서 이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데포지션을 아예 해주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확실히 페돿을 덮어주었을 경우에 임피던스가 확연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MEA로 미드브레인 오가노이드의 신호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총 16개의 채널에서 신호가 잘 측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잘 측정된 채널 4번, 10번, 11번의 신호들을 이렇게 스파이크 솔팅 해 보았습니다. 스파이크 레이트로도 나타내 보았고요. 여기서도 약물을 주입해 가면서 이렇게 신경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는 약물을 투여하기 전 일반적인 신경신호의 모습이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바진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제 신경신호의 약간 싱크로나이즈드 된 어떤 스파이크가 나타나고 이제 그 개수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투여했을 때 조금 동기화된 신호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MPTP라고 하는 이런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는 신경신호가 다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 신경신호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파이크 레이트로 나타낸 표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렉트로드 어레이로 midbrain 오가노이드에 어떤 약물을 투여해 주었을 때 신경신호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신축성이 있는 3D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제작하였고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유연성,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튀어나와 있는 페돿 정극,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드럭 스크리닝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워크로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걸 기억해 보시면 그 정극들이 오가노이드의 아래쪽에만 이제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오가노이드를 좀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좀 일렉트로드 덴시티를 높이는 방법으로 디자인하고자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미세유체 채널까지 통합한 그런 멀티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웨이퍼 스케일의 공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 관련하여 최적화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